안녕하세요. 상상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요일날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올린 영상 전부를 모아서 편집해 놓은 거고요. 금요일날 낮에나 또 저녁 때 이렇게 영상을 다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금요일날 제가 계속 올린 종목을 한 번에 봄으로 인해서 월요일날 시장에 대응하기가 좋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곳에 몰아봤습니다. 재방송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보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또 그 영상을 미처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 금요일날 제가 올린 그래핀 관련주라든가 HLB 그룹주, 프레시지 파마, 바이넥스, 그리고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까지 전부 다 살펴보고 내일 월요일장에 대응하기 쉽게 해놓은 거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그래핀 관련주하고 장중 시황인데요. 사실 며칠 조금 종목에 서울했는데 집에 조금 큰일이 있어가지고 한 3, 4일 정도 영상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매주 또 이 시간대 항상 올려드리는 그래핀 관련주인 국일제지, XINC, 상보, 크리스탈 신소재, 자, 테라제리탁스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면 이제 5월달, 즉 한 달이 시작됐는데 월봉을 보면 월봉의 추세가 아주 깔끔하진 않죠. 이 얘기는 저번 달에 20개월선이 올려놓긴 했지만 5개월선을 못 뚫어줬죠. 제가 항상 종목이 5개월선을 뚫어줘야 좋다고 그랬죠. 근데 저번 주에 5개월선을 못 뚫어줘서 이렇게 5개월선하고 20개월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주식이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지점이 아니라 낮은 지점, 즉 바닥권, 박스권에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 가격대부터 이렇게 얼마냐면 가격이 이렇게 1,500, 1,600원대에서 자 1,800원대까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라 크게 겁날 건 없지만 단지 이 박스권을 하단 이탈했을 때는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해놓고 하셔야 되고요. 또 거꾸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아주 강하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자 그때는 빨리 차익 실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20개월 선 위에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오늘 지수가 좋은데 조금 못 올라가는 거는 종목별로 특징이 있고 또 모든 종목들이 지수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을 회복해줘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아직 5선 회복을 못해주고 있죠. 하지만 저번 주에 약간의 추세 전환의 캔들이 될 수 있는 위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 십자 도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상황이 좋죠. 따라서 이번 주에 잘만 타고 올라가서 5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고 이번 주에 5선 위에 못 올려놓으면 또 한 번 옆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생각은 하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보셔야 돼요. 자, 일봉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닥바닥 옆으로 가고 있죠. 최저점인 1,600원을 찍은 후에 이렇게 1,8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크게 이 주식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밀리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저점의 매수의 기회는 있고요. 최고 좋은 건 5일선이 11선 뚫어주고 20개선 꼬리 달고 떨어지고 돌파 안착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주가가 비싸지 않고 이 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즉 월봉에서 높은 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할 매력은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이 1,000원짜리나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재무에 대한 걸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재무를 제가 가끔 체크해 드리는데 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 현금 유보율 600%, 부채 비율 실고 나쁘지 않죠. 돈은 많고 부채는 작죠. 기업 일단 부채가 적어야 돼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폭발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잘 나고 있죠. 즉 회사가 굉장히 불안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은 게 자,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다음 상보를 보면 한 2% 가까이 밀리고 있죠. 사실 이 친구 오늘의 위치가 좀 중요해요. 보시면 5월달에 시작됐는데 이렇게 5개월 선을 잘 지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5개월 선 이탈 여부를 봐야 되고요. 이렇게 상보가 조금 무너지는 가장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봉에서 자 5선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번 주에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20주선 즉 요 노란 선 이것도 굵게 그려드릴게요. 자, 이 굵게 그려드린 20주선 이거를 잘 지키고 있고 다음 주에 돌아나가면 결론적으로 월봉에서 장기 추세에 확정이 되는 5개월 선을 지키고 돌아나가는 현상이 되죠.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바닥바닥 찍고 있죠. 자, 이게 5일선인데 5일선이 상승과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언덕 같은 중요한
지지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자리만 이탈하면 돼요. 물론 이 자리 이탈하면 좀 무너질 수 있는데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5월 4일날 돌려놨죠. 제가 이때는 이제 일이 있어서 못 찍을 텐데 자 우리 이 자리 안 깰래요 하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이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 여력을 얼마든지 갖고 있는 게 상부입니다. 테라제니텍스를 보면 자, 이 친구 제가 월봉에서 매력이 있다고 그랬죠. 자, 5개월선 밑에 있는데 아주 싼 가격이에요. 주식으로 보면 완바닥 이렇게 완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쓰리바닥 해놓고 드디어 5개월 선 위에 이쁘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렇게 꼬리 달고 급등할 때가 있어요. 테라제니텍스는 잘 보시면 순간 급등할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5수선과 20주선을 지켜주긴 했는데 이번 주 출발선 자체가 5선 밑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오늘 지금 장중 1시 반인데 오늘 1시 반이 넘어서 이렇게 5주선과 20주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크게 상승할 수 있고요. 못 올려놓게 되면 조금 더 옆으로 가서 지지부진하게 주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5선 돌파 회복 안착할 때 사면 좋겠죠. 그럼 시간도 줄이고. 자, 테라제니텍스 일봉인데 조용하던 주식의 거래량이 빵, 조용하다가 빵. 뭔가 이상 수상하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일이지만. 자, 일봉에서 5일선하고 20일선 꼬리를 달고 떨어졌죠. 그러면 다시 5일선, 11선 왔다 갔다 할 테고 20일선 차고 돌아 나가면 순간 이렇게 그 14% 갔다가 순간 그냥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라제니텍스도 그래픽 관련해서 꼭 관중에 넣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XINC를 보면 이 친구 난리 났죠. 어제도 한 8%대 뭐 정신없는데. 자, 어쨌건 다시 21선까지 밀리게 되고 자,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봉점 잘 지키고 있죠. 이렇게 보면 19년도 11월 달에 생긴 이렇게 5개월 선이 산처럼 볼록 솟은 부분이 있어요. 이 자리를 기가 막히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리미트리지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이 매수 기회라고 그랬죠. 자, 가격이 2,050원, 2,000원 초반이 매수 기회고 그 2,000원 찍고 일봉에서 급등했죠. 8%.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가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데 오늘도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5선 깨지 않는 한 순간 또 급등할 수 있으니까 XINC도 꼭 관심 있게 관중에 넣어놓고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는 이렇게 21선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21선하고 61선의 이격 크기 때문에 깨면 크게 밀릴 수 있어요. 위험하죠. 21선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저 21선이라는 게 결국은 주봉에서 5주선이기 때문에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XINC도 관중에 넣어놓고 꾸준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주인 국일제신데요. 쉽게 못 올라가죠. 이게 왜냐면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기도 그렇지만 결국 3차 상승을 하기 위해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9년도 11월 달부터 20년도 9월달까지 5개월선이 옆으로 갔어요. 이 옆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 공간에 매물대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죠. 즉 매물대 쌓인 공간을 뚫었죠. 자, 우리 이거 뚫었어. 우리 이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그래놓고도 저번 달에 뚫어놨죠. 이번 달에 꼬리가 여기죠. 즉 국일제지는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가격이 5,400원쯤 돼요. 그래서 5,400원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역시 주봉에서 저번 주에 5선 깨놓으면서 이렇게 10선까지 밀렸지만 이 10주선의 가격이 매물대들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 10주선만 안 깨고 5선 회복해주면 추세를 자, 이렇게 2주간 조정받고 다시 돌려놓고 올라갈 수 있죠. 이 대장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대장주들이 제일 강해요. 오늘 전체적으로 페인트주들 제가 새벽에 찍어드렸는데 노로페인트가 대장주죠. 엄청 많이 얻었죠. 오늘 고점이 22% 갔다 왔어요. 지금도 12%짜리인데 이렇게 대장주가 한번 날아나가면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식들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같이 뭐 강남제비스코라든가 이 친구도 한 6%대 갔다 왔죠. 그러고 사마페인트라든가 이 친구도 아까 한 5%대 그러고 조광페인트라든가 이렇게 대장주가 날아갔으면 이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페인트 관련주도 관심을 갖는 게 맞고요. 이건 새벽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것과 별개로 어쨌거나 이 국일제의 대장주기 때문에 이 대장주가 날아가면 다른 그래픽 관련주가 따라와요. 그래서 대장주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깨지 않아야 될 전저점 잘 안 깨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언덕같이 5일선이 쭉 올라가다 언덕처럼 뺑글 돌아간 이 자리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죠.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갈 건데 근데 지켜줬죠. 이렇게 5월 4일날 그러니까 오늘 5일선 돌파해놨고 21선 또 뚫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게 박스권에 있는 건데 크게 뚫고 나가면 이 국일제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픽 관련주 대장주로서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바이넥스 프레지 파이어 파마고요.
끝에 항상 박림하고 조광 페인트를 살펴보는데, 이제 박림에 의해서 제가 박림하고 급등했기 때문에 조광 페인트를 보기로 했죠. 박림하고 조광 페인트 이렇게 두 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차트를 보면 아직 마감은 안 됐어요. 지금 2시가 다 돼 가는데, 다행이죠. 코닥 지수가 계속 조정받다가 5월 4일부터 이렇게 반등의 지표를 주고 5일선, 60일선 회복, 오늘 5일선까지 회복해주고 있는데 아직 1시간 반 거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거래 시간 안에 5일선만 잘 지켜주면 5일선부터 21선까지 순간 급등을 해서 21선의 가격이 1004포인트예요. 그래서 1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노력이 또 보이겠죠. 그러면서 종목들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됐습니다. 자, 주봉인데 5주선을 깨게 되면 조정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저번 주에 5선 이탈하면서 지금 2주째 조정받고 있죠.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지만은 않죠. 이렇게 상승 추세,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죠. 오히려 건전한 조정은 필수예요. 조정이 안 들어오고 너무너무 급등만 해버리면 자, 고점에 몰려서 엄청 고생하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조정으로 다 완급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적당한 조절을 할 때 이게 깊이 깨지 않고 꼬리가 달리면서 자, 일봉에서 이렇게 5일선 회복해주는 게 좋죠. 장기 추세가 무너지는 건 사실 월봉에서 5개월선 깨는 건데 자, 5개월선 이탈 안 하고 있지 이번 달 초에.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게 코닥 지수의 현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5개월선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요. 주봉에서 역시 코스피 지수도 10선 찍고 5선 회복. 코스피 지수가 좀 더 나 보이죠. 그렇지만 코스닥 지수라는 게 사실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살아나야 돼요. 자, 5개월선에 5주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잘만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다시 5선을 타고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일봉에선 당연히 예전 변곡점과 5일선을 돌파해주는 좋은 모습이죠. 적당히 조정 거치고 다시 돌아나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에 있는 이런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매일 살펴보는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번 달 출발 같게 조정받고 있죠. 이 주식은 주봉을 잘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면 항상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자, 꽤 급등했어요. 이렇게 4월 9일날 제가 이 영상 찍을 때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이 캔들이 그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반전형 캔들이 될 확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순간 급등을 해서 저점인 25,000원 기준에서 39,000원까지 꽤 올라왔어요. 30, 40%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보니까 조정이 거치죠. 이 조정을 거칠 때 조정이 심하게 안 들어오려면 5주선을 안 깼어야 되는데 사실 4월 마지막 주에서는 5주선을 지켜줬어요. 지켜줬는데 이렇게 5월 7일 이번 주에 5선을 깨면서 지금 위험해졌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5주선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이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변곡점이죠. 왜냐하면 이때를 기준으로 주식 올라갔죠. 따라서 종가상익을 지켜줘야 돼요. 지금 시간이 2시인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29,800원. 그러니까 29,800원 이탈하면 안 돼요. 지금 3만원대로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 위에 즉 3만원대 근처 위에서 놀아줘야 주식이 2주간 조정 다시 상승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리를 깨면 또 무너지죠. 자, 주식은 지금 사서 지금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거죠.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죠. 손절 이 폭이 약하죠. 1, 2%밖에 안 되죠. 따라서 이 프레시바이오 파마는 지금 이 저점이 얼마냐면 28,950원인데 이 5개월선 5주선의 이 변곡점 딱 이 가격을 이탈하면 안 되고 이 가격이 29,800원대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주봉이 마지막 완성되는 주죠. 그러니까 이걸 깨면 안 돼요. 명심하시고요. 자, 일봉에서는 제가 이런 캔들, 그러니까 위아래 꼬리가 달리는 새별한 캔들이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5월 6일 날 어제 이 자리가 생겼는데 이 자리를 기준으로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5일선을 회복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금 회복 못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5일선 회복 돌파하고 나가면 다시 한번 추세가 유지될 수 있죠. 상승, 하락, 상승.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뉴스는 항상 참고 정도만 해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죠. 프레시지 바이오 판마나 바이넥스나 스푸트니크 관련주인데 이런 스푸트니크 바이오 관련주의 이제 좋은 소식이 자, 이게 지재권을 면제한다고 하죠. 자, 지재권 일시 면제를 지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백신 특허를 자, 면제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스푸트니크 V의 매출량이라는 게 판매량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스푸트니크 V는 관련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어쨌거나 5일선 돌파해보기 중요해 보여요. 60분봉에서 보시면 제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21선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이 노란 선이 60분봉상 21선. 60분봉이다 보니까 봉 하나가 1시간짜리인데
이렇게 노란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밀려요. 우하향으로. 근데 거꾸로 돌려놓으면 상향이 되죠. 밀렸죠. 깨지고 있죠. 자, 오늘 이렇게 다시 위에 올려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분봉상 올려놨죠. 이 자리 이탈을 안 해야 돼요. 이 자리 이탈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봉에서 이 변곡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일봉에서 이렇게 십자도지, 이쁜 캔들 형성 이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자, 1차 상승 조정, 그리고 다시 2차 상승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돌파할 자리는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한데, 꽤 올라가면서 이렇게 전고점 2번 맞고 떨어져 당연히 맞고 떨어진 자리고요. 떨어졌으면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게끔 딱딱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은 예상을 하고 사지만 대응 영역이죠. 누구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주식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내 예상과 틀리게 주식이 떨어지면 일단 손절이라든가 비중 축소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잘 올라가면 그 추세를 다 먹는 게 굉장히 주식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죠. 바이넥스를 보게 되면 자, 예전에 이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있다 그랬죠. 이 친구 여기 맞고 떨어졌죠. 보시게 되면 이때 20년도 9월 달부터 21년도 2월 달까지 이렇게 생긴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번에 안 좋은 기사와 뉴스와 함께 급락을 했죠. 자, 그러면서 주식이 빠르게 회복했는데 아무리 빠르게 회복해도 어차피 이 매물대 맞고 떨어진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전고점과 매물대에 맞고 떨어졌는데 자, 전고점 맞고 매물대 맞고 떨어졌을 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데 자꾸 깨고 있죠. 그렇지만 또 언제까지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자, 지금 잠깐 음봉으로 밀리고 있어도 요렇게 보시면 예전에 이 16년도 6월달, 자, 15년도 10월달에는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월봉상 절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하면 추세가 그냥 꺾여서 무너져 버려요. 저번 달에 5개선 돌파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5개선 위로 다시 올려놓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확연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떨어졌을 때 최소한 월봉 전 저점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해서 전 저점의 가격이 24,300원이에요. 그래서 요 가격대를 꼭 명심하고 보셔야 되고요. 이거 깨지면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대응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번 주 우선 깨고 내려왔죠. 당연히 손절이나 비수를 못 하셨다면 일단 10주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20주선을 지켜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친구 깨면 그냥 역별로 무너지니까 자,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를 깰지 안 깰지 모르지만 제가 종가상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자리는 이 어제 저점, 그러니까 가격이 24,350원인데 지금 24,700원이죠. 그래서 오늘 종가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종가상 24,400원, 300원 위에 있어야 자, 이 친구가 추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죠. 사실 바이넥스는 저도 이 친구 때문에 고생 좀 한 친구이지만 어쨌거나 3월 달에 저점이 6,000원짜리가 자, 39,000, 4만원 가까이 간 거죠. 그래서 6배, 6배, 50%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반드시 깨지 않아야 돼요. 최종적으로 10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이 자리는 깨면 안 되고요. 가격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21,600원, 21,700원대. 자, 그러고 5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되고요. 5개월선 다시 돌려주고 돌아 나가야 추세가 유지가 되고 주봉에서 마찬가지로 우선 깨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저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서 사서 만약 올라갔을 때 전고점에서 50% 매도, 우선 깨면 다 매도 이렇게 했을 건데 피처 못 걸으셨다면 어쨌거나 이 10주선 지켜주는 걸 꼭 명심하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봉에서 당연히 어제 생긴 전저점 이걸 지켜줘야 된다는 거를 자, 꼭 명심하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매일 끝에 프레시즈 바이오팜하고 바이넥스를 보면서 끝에 살펴보는 게 이제 박림인데 박림하고 제가 조광 페인트를 보기로 했죠. 자, 요새 페인트주의 날이죠. 그래서 조광 페인트를 보게 되면 자, 조광 페인트를 보게 되면 오늘 좋았죠. 여기 보시면 한 5%대 올라갔다가 지금도 한 2%대 있는데 일단 월봉에서 추세가 좋아요. 월봉의 추세가 잘 살아있죠. 그러면서 60개월 선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60개월 선 돌파 시도 실패하면 다시 5개월 선까지 밀리고 다음 달 한 달 정도 보내지길 수 있긴 한데 60개월 선만 가게 뚫어주고 안착하면서 그냥 순간 급등할 수 있으니까 특히 요새 그 노로페인트가 대장주로서 꽤 올라갔죠. 보시게 되면 자, 13% 아침에 한 20% 갔다 왔어요. 그 노로페인트도 그렇고 역시 강남대 비스코도 추세가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페인트 관련 좀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조광 페인트도 이렇게 60개선 돌파하고 나가기 때문에 순간 급등할 수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가던 박스권 구간이 있어요. 자, 주식은 박스권을 이탈했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냥 추세가 그냥 깨져요. 그래서 무너질 수 있는데 거꾸로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제일 강력하죠. 자, 오늘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쁘게 음봉을 안착하거나 아니면 안착도 안 하고 날아갈 수 있죠. 그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 이렇게 60개선 근처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 페인트는 꾸준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주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기 추세에 확정이 되는 오주선을 깰 뻔했는데 자, 오늘이 금요일인데 회복해주고 있죠. 우리 오주선 안 깰 거야. 우리 추세 유지해야 돼. 그래서 유지하고 있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주식이 앞으로 추세를 유지해서 우상향으로 계속 뻗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주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봉에선 당연히 상황이 좋고 해서 중앙 페인트도 어차피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포마 바이낸스 찍으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어쨌거나 추세가 굉장히 좋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전에 박림을 찍어드렸었는데 이날 7% 뭐 이때도 많이 올라갔다 왔어요. 사실 그러면서 자, 박림은 이렇게 21선을 잘 유지하고 나가고 있죠. 21선 일봉이에요, 이거. 일봉에서 노란 황금일선을 잘 지키고 나가고 있으면 따라서 21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오늘 21선 저점이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중요하게 그 뚫어준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18년도 11월 달에 2,500원대를 뚫었는데 이 얘기는 이 친구가 2,500원대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순간 크게 급등하거나 자,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럼 순간 급등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역시 중기 추세 조정이 되는 5선을 지키고 있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종가상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자, 이 5주선을 기준으로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5주선을 깨면 추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손절이라든가 이 대응 비중 축소 이런 대응이 필요하고 5주선을 깨지 않는 한 홀딩이죠. 팔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를 21선 황금일선이 되기 때문에 이 황금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매도의 이유가 없고요. 그냥 홀딩해서 수익을 크게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입니다. 자, 오늘부터 독자분님의 요청이 좀 있어서 HLB 파워까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제약주만 보려고 하다가 같이 보는데 HLB 제약, HLB 파워, HLB 생명과학 전부 다 살펴보기로 하고요. 끝에 항상 살펴보는 소마대한 대한니판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LB의 흐름을 보면 자, 어제 월봉, 그러니까 저번 달 월말이 끝났죠. 그러면서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다 보니까 봉 하나가 한 달짜리죠. 자, 주식이 진짜 크게 상승하거나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선 5개월 선을 돌파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2월 달에 5개월 선을 깨놓은 이후에 종가상 5개월 선 회복해 준 적이 없고 자, 추세가 우향으로 밀리는데 그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60개월 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좀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더 이상 우하향으로 꺾이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수해 줘야 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꽤 오랫동안 지금 추세가 우하향을 하고 있죠. 이때 21년 4월 첫째 주에 5주선을 깬 다음에 추세가 하향으로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만 하락 추세가 멈춰도 괜찮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이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라는 얘기는 주봉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날 그 십자도지 이쁜 도지형이 생기면 다음 주부터 추세가 돌아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정말로 깨지 않아야 될 마지노선 자리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5일선이 꺾인 이 지점이죠. 이걸 깨면 무지하게 위험해지는데 깼어요. 깨고서 다시 저점 찍고서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5일선만 돌파 안착해주면 그나마 좀 다행이고 다시 또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결국은 60개월선 지키고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60개월선에 갖는 의미는 커요. 이거 깨면 아주 크게 무너지니까 60개월선 가격으로 보면 29,683즉 3만원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HLB는 3만원대가 바뀌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번 주 지금 시간이 3시쯤 되는데 종가상 저렇게 도지형 캔들이라도 생겨줘야 다음 주부터 돌아나갈 수 있죠. 즉 추세가 이제 그만 전환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이 종목에 대한 게 지수에 대한 건데요. 지수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오늘은 조금 좋죠. 코스피가 0.67%, 코스닥이 0.82%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많이 사죠. 기관과 간만에 연기금이 들어왔고요. 물론 종가 대봐야 알겠지만 연기금이 배신만 안 하면 오늘 연기금을 몇 쓰는 게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자,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엔 자, 이렇게 금융투자에서 들어오고 자, 외인과 연기금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혼조세라 크게 이렇게 변함이 없고요. 단지 매수세가 너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못하는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큰 매수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기관에서 좀 받쳐주는 모습이에요. 지수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오늘 그 금요일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주봉의 완성이죠. 금요일 이렇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5주선만 깔끔하게 회복해주면 다음 주에 5선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를 상당히 잘 유지할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선까지는 회복 못해졌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세는 잘 살아있는 거죠. 이게 주봉 차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점점 높아져 가고 추세는 우상향으로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주선 요거 위에만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또 우선 회복하려고 노력할 테고 이 노력할 때 바로 1000포인트 근처가 되기 때문에 자, 후닥 지수도 지금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수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다행이고요. 자, HLB는 이번 주에 어쨌거나 지금 셋이니까 종가상 요렇게 위아래 이 십자도지 같은 캔들 이렇게 끝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LB 제약을 보면 사실 HLB 제약은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죠. 자, 아무리 박스권에 있어도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중요한데 이 HLB 이 제약 같은 경우에 저점인 2665원을 기준으로다가 자, 이렇게 9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큰 조정이었는데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녹색 선에 굵은 게 5개월 선, 그 밑에 10개월 선이 보라색 선이 있어요. 이 10개월 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많이 무너져요. 근데 10개월 선의 가격이 지금 15,400원대인데 다행히 요 근처에 있죠. 그래서 이거 추가로 밀리면 크게 위험해지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경계 상황인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봉 박스권 하단에 있죠. 이 자리 깨면 아주 크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15,700원, 400원이에요. 그래서 15,400원대 이탈력으로 꼼꼼히 챙기시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전 저점 이탈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때 이 4월 10일 날 저점. 그러니까,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박스권에 있어요. 아주 끝내줍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거놓을게요. 이 공간에서도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오면 28,000원대 가고, 이 자리가 얼마냐면 저점이 14,900원, 15,000원만 가면 18,000원 가고, 이 자리가 하면 18,000원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거죠. 자, 주식은 기본적으로 박스권을 하단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니까 반드시 경계하셔야 되고요. 거꾸로 박스권 돌파하면은 자,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한다고 치면 이 친구는 15,000 초반에 사서 18,000에 팔면 되죠. 단지 추세가 깨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월봉에서 10개월선 이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5선을 이탈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진 않았지만 이때 추세가 우하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HLB 제약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9배나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심하게 조정 들어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꼭 경계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HLB 현명각을 보면 역시 저점 잘 지켜주고 있죠. 월봉에서는 아직 5개월선을 회복해주지 못했어요. 이렇게 녹색선이 5개월선인데 주식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5개월선 위에서 돌파 안착할 때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자, 5개월선 회복 못했을 때는 아직은 경계 상황이 있으셔야 되죠. 그렇지만 이번 달에 5개월선만 잘 회복해주면 다음 달부터 추가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 회복을 못해주고 있죠. 이게 좀 걱정이. 이게 5주선을 완벽히 회복해줘야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예전 변곡점을 하나 지금 이탈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5주선이 상승가라고 반복하면서 둥그스럽게 갔다 둥그스럽게 돌아간 이 부분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이 자리를 깼어요. 지금 이건 잘못하면 저항선이 되는데 지금 시간이 3시 3분인데 종가상 좀 위에 올려놓으면 어떨까 좀 걱정이 됩니다. 위에 올려놔야 다음 주에 이렇게 추세가 반등을 해요. 그래서 이걸 못 올려놓은 게 좀 걱정이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이전 저점들을 잘 지켜주고 있죠. 따라서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고 다음 주에도 만약에 이전 저점 이탈하면 반드시 경계심 가지셔야 돼요. 이 경계심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비중을 줄이든가 손절하든가 아니면 아직은 일단 물타기나 분할 매수를 안 하는 거죠. 잘못해서 이전 저점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고 5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60일선까지 6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 자리 가격은 저점인 7,250원대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HL 생명과학은, 그냥 두고 보시면 안 되고요. 꼭 대응하셔야 되고, 자, 추세를 주봉에서 만약 깨놓게 되면, 이전에 지켜줘야 될 자리를 깼죠. 깼으면 이전 저점까지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인 거는 일봉에서 일단 이전 저점 안 깨는 게 다행인데, 일봉에서 이전 저점 이탈하게 되면 꼭, 그거에 맞는, 자, 대응을 하시는 게 HLB 생명과학은 맞습니다. 자, 구독자분께서 이제 HLB 파워도 같이 살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HLB 파워를 같이 볼 거예요. HLB 파워가 이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21%, 다시 12%, 상한가. 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순간, 이때 저가의 가격이 1,000원짜리였는데, 자, 이렇게 고점이, 1,800원, 80%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조정이 오는 건데, 조정이 왔을 때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맞고 떨어진 자리는 H8AB 파워는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이 5개월 선이 산처럼 이렇게 둥그스럽게 생긴 이 부분. 20년도 1월 달에 생긴 거죠. 자, 여기를 맞고 떨어진 게 당연한 거죠. 이때 떨어졌고, 9월 달에. 자, 저번 달에 돌파 못했고, 이번 달에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60개월 선과 20개월 선, 특히 20개월 선, 60개월 선 뜨는 골든크로스가 생길 건데,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이번 달에 저점 찍으면 다시 돌아나갈 수 있지만, 깨게 되면 5개월 선까지 그냥 밀려요. 5개월 선 가격이 1286원인데, 일봉에서 보면 21선의 가격이 1328원이에요. 따라서 21선까지 올 수 있고 11선 회복 못해주죠.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지금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한참 기다렸다가 21선 잘 지켜주고 돌아나갈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 이탈은 안 했죠. 그렇지만 5주선하고의 거리가 있어요. 자, 예전에 5주선이 산처럼 생긴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언제 생긴 거냐면 20년도 10월 8일 날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역사 속의 가격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2m로 못 떨어져. 우리는 앞으로 이 위에서 놓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이 5주선이라는 게 결국 5주간의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5주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캔들이 다시 5주선까지 밀렸다가 5주선에서 찍고 돌아나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추세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21선 근처, 주봉에서 5주선 근처 이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근처에서 매수하셔야 되고요. 월봉에서 보면 그 자리는 20개월 선이나 5개월 선까지 되니까 지금 일봉에서 잠깐 봐도 추세가 우하향이죠. 물론 이랬다가 바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당분간 가격이 80%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이 같이 들어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추세를 돌려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항상 끝에 살펴보는 수마젠하고 대한유팜인데요. 먼저 수마젠을 보면 저번 달 월봉에서 제가 이 친구가 5개월 선에 올려놨다고 그랬죠. 지금 오늘 5개월 선에 최단 붙여놨는데 이 5개월 선을 이탈 안 해야 돼요.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추가로 밑으로 제자리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5개월 선 가격이 13,400원대인데 500원이니까 100원 차이로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간신히 지키고 있는 거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5주선 안 깼는데 깼죠. 자, 깼기 때문에 이게 10주선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10주선 깨게 되면 다시 옛날 제자리로 와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상 지금 시간이 3시 7분인데 여기를 지켜줘야 되고 다음 주에 반드시 2위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유지되고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더 빵 터졌죠. 그래서 21선 중요하게 지켜줬는데 깼죠. 깼는데 61선 지켜주고 예전에 이 긴 박스권 주식이 지루하게 옆으로 가던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에까지 거의 왔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을 확률이 있고 이 자리의 위치가 월봉에서 5개월 선 이해고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10주선 이해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만 잘 끝나고 다음 주에 61선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주면 중요한 매수 타임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유팜을 보면 지금 괜찮다고 그랬죠? 괜찮아요. 월봉에서 자, 원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가장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5개월 선 뚫어놨죠, 지금. 그리고 이 5개월 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순간 급등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번 주에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저번 주에 5선 깨는 것 같았지만 이번 주에 5선 회복해주고 있고 5주선만 잘 돌파 안 착해내면 골든크로스가 생기고 다음 주에 뭐 한두 번 조정받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5선 위에 있다는 건 이 친구가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면 순간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대량 거래가 있었죠. 예전에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냐면 21년도 4월 달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가격 조정.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하고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물론 지금 앞에 조금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언제 생긴 거냐면 21년도 4월 달에 이렇게 산처럼 동그랗게 생긴 이 부분인데 이거 맞고 떨어졌죠. 이 친구 이거 뚫고 날아가면 한번 순간 이렇게 이날도 한 11% 갔다 왔는데 이거에 힘입어서 급등할 수 있으니까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21선 근처 매수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대한유품 제일 좋아요. 특히나 대한유품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죠.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모아가면 순간 급등할 때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사일바이오,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자, 피플바이오가 잘 끝났죠. 추세를 주봉에서 잘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박사일바이오는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집안일이 좀 있어서 며칠 영상을 못 찍었는데 그래도 좀 반등해서 자, 이쁘게 잘 끝난 것 같았어요. 어차피 주인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돌려놓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자, 하이브가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직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추세 확정이 되는 구간이 어딘지 이런 거에 관해서 자,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마감되었는데 먼저 지수 차트 먼저 체크할게요. 중요하죠. 자, 마감됐을 때 우리나라 지수 주봉,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의 주봉이 완성이 되죠. 주봉은 봉 하나가 한 주짜리예요. 자, 요렇게 20주선을 잘 지켜줬습니다. 꼬리가 달면서, 즉 전체적으로 우상향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점이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우상향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5주선까지 회복해주는 강력한 파워가 나오면 좋겠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굉장히 약했죠. 이렇게 보면 저희 집이 일이 있어서 못 봤는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약하면서 이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위험성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또 월봉에서 보면 장기 추세의 하락이 확정이 되는 5개월선 이걸 잘 지켰죠. 5개월선 이탈하되면 주식이 크게 조정받는데 잘 지켜주면서 자,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역시 이렇게 5일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다음 주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21선, 이 21선이 1000포인트예요. 그래서 1000포인트까지는 조금 쉽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잘 끝났죠. 주봉에서 보시면 코스닥하고는 틀리게 이 친구는 5주선을 회복해줬어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5주선 위에서 잘 추세를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먼저 살아나네 주는데 잘 살아나고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1선까지 회복해졌기 때문에 코스피 관련한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반드시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인데요. 잘 끝났어요. 이날 4월 28일 날 상한가를 못 갔죠. 고점 27% 찍고 저점이 19%에 끝났는데 잘 끝났는데 이렇게 며칠간 가격 조정이 있었고 오늘 5일선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장악해 주었죠.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 위에까지 뚫어놨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음 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다음 주에 시초가부터 좀 신경 써야 되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원래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크게 무너질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번 달 거래일이 많이 남았죠.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자, 5개월선 위에서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5개월선만 다시 이탈하지 않으면 순간 급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주식이 됐습니다. 피플바이오의 주봉 차트를 보면 저번 주에 5선을 깔끔하게 다 돌파해놓고 제가 20주선까지 깨지 않으면 최고의 차트가 될 거라고 했는데 오늘 금요일, 즉 주봉이 완성되는 종가상 이렇게 20주선 위에서 끝났죠. 그럼 5주선이 20주선을 뚫는 자, 골든크로스가 생길 거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질 수 있어요. 주식은 추세 순응이에요. 주식이 추세가 상향으로 유지돼야지만이 주식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주식이 피플바이오가 우리 이제 우상향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를 틀어놨습니다. 반드시 이 11선과 20선 같은 이 추세,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옆으로 겼죠. 그때 반드시 이렇게 추세를 틀었을 때 저점의 기회가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해놓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박셀바이오 추세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월봉에서 피플바이오는 5개월선 위에 있고 박셀바이오는 5개월선 밑에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아직 그 이탈이 완벽하게 뭐 크게 깨지거나 무너진 건 아니지만 일단 월봉에서 예전 저점도 이탈해놨기 때문에 사실 경계 상황에 있으셔야 돼요. 물론 지금 돌아가려는 빨간 양목이 더 다행이긴 한데 추가로 더 밀리면 크게 위험하니까 꼭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복을 못 했고요. 자, 이 십자형 조직 캔들은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캔들이 되게 돼요. 따라서 이번 주에 잘 끝났기 때문에 잘하면 다음 주에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이 추세 전환을 확증을 하려면 다음 주에 반드시 아까의 피플바이오의 요 캔들 이런 거 위에 5선이 회복했듯이 박셀바이오도 반드시 이렇게 5개월선 5주선이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거치고 추세가 틀어졌구나 이런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캔들은 잘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자, 역시 오주선 회복할 때까지는 추세가 완벽히 틀어졌다고 보기 힘드니까 그런 생각 꼭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바닥바닥 그리다가 요렇게 5월 4일의 저점을 기준으로 5일선 돌파 오늘 안착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가깝게는 5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 5일선 깨면 또 밀려요. 그러니까 5일선 이탈 여부를 반드시 꼼꼼히 체킹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은 대응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됐는데 이 주식 무조건 올라갈 거야. 십자도에 생기면 무조건 반대 이게 아니고 내가 원칙을 갖고 어느 자리를 오면 손절, 어느 자리를 오면 익절. 그리고 또는 꾸준히 장기로 들고 가겠다. 근데 박셀바이오를 장기로 들고 가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10,000원 하던 주식이 30만 원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10,000원 하던 주식이 50만 원, 100만 원도 갈 수는 있지만 조금 언밸런스하죠. 그러니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30만 원 하던 주식이 10만 원, 9만 원대까지 떨어진 건 맞아요. 3분의 1 토막이 더 낮죠. 그렇지만 추세를 돌려놓기 전까지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추세 추종의 법칙이죠. 추세가 우상향일 때 들어가야지 우하향일 때 들어가면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박셀바이오의 이 추세 전환이 되는 5주선 돌파 여부를 하는 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자, SK바이오 사이언스로 보면, 자, 금방 제가 주봉 5주선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는 유지하고 있고, 자, 주봉에서 이 친구가 꼬리 다른 이 지점, 신기하죠? 이렇게 꼬리 다른 이 지점이 전저점이기도 하지만 결국 5주선이죠. 이 녹색 선이 5주선이에요. 즉, 우리 5주선 안 깰 거야. 우리 추세 유지해야 돼. 그럼 잘 지키고 있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 5주선을 지키고 나가야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저 5주선의 가격이 자, SK바이오스 일봉을 보면 우상향을 유지하다가 조정 거쳤는데 이렇게 21선 위에서 5주선을 찍고 돌아 나간 결과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해요. 5주선은 추세를 결정짓는 굉장히 큰 지표가 되기 때문에 5주선을 잘 지켜주는 여부를 꼼꼼히 체킹하셔야 되고요. 5주선을 잘 지켜주는 이날 제가 물론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매일 못 찍어드렸지만 이날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됐겠죠. 한 6%, 8%까지 9% 정도 수익이 나는 자 이런 자리에 있던 게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의 분봉을 보면 60분봉인데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SK바이오 사이언스는 상장을 해서 이 노란색 황금일선 이게 이제 저는 60분봉상 21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리를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하향이죠. 그렇지만 이날을 기준으로 회복해졌고 이제는 상승 잠깐깨도 돌려놓고 제가 그때 여기서 21선 다중바닥 그려놓을 때 돌파 회복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돌파 회복했죠. 이러면 추세가 살아날 수 있어요. 즉 분봉도 매수 매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 사이언스는 일봉에서도 이렇게 5일선을 딱 찍고 들어왔죠. 오늘 앞으로 가깝게는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예전 주가까지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고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5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를 보면 예전에 이 빅히트죠. 자 역시 월봉에서 이 항상 장기 추세 그러니까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할 것인가 못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건 5개월 선이에요. 5개월 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자, 이렇게 녹색 선이 5개월 선인데 이 선을 잘 지키고 돌아섰죠. 우리 추세 유지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주봉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을 오늘 했는데 이 주봉의 5주선을 최초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식이 조정이 들어와요. 그러나 돌파해주면 큰 상승이 이어지죠. 오늘이 금요일인데 오늘 종가상 5주선 위에 하이브는 딱 올려놨습니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다음 주에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예전 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장 종료 후 시간의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그 기준에 맞게 오늘 어제 21선 회복해졌죠. 오늘 안차. 자 다음부터 내일 월요일부터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21선 타고 쭉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에 있죠. 그래서 하이브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잘 끝난 게 맞아요. 그래서 하이브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이 투자자 동향이 아마 떴을 거예요. 잘 살펴볼게요. 하이브는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죠. 오늘은 보험 쪽도 들어오고 투신 들어왔는데 기관하고 개인만 팔았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좋은 게 하이브예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외국인이 샀고 기관 다 팔고 연기금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확실히 연기금이 사랑해요. 이 점 좀 알아두시고요. 자, 박셀바이오는 외국인 역시 외국인이 사고 있죠. 저점에서 좀 사는 듯한 기분인데 연기금하고 투신 특히 기관이 팔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고요. 피플바이오는 오늘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 투신 다 들어왔습니다. 피플바이오가 잘 끝난 거죠. 자, 이렇게 수급도 조금 좋아졌으니까 피플바이오 하이브까지는 관심을 갖고요. 오늘 박셀바이오만 좀 걱정인데
박셀바이오만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주면 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끝날 수 있어서 박셀바이오도 다음 주에 5선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볼 거고요. 어차피 제가 매일 영상을 찍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박셀바이오가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